38, 평범한 직장인 최도윤은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회 초대 메시지를 받았다. 18살의 추억이 담긴 이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야, 도윤아, 우리 정연고 10회 동창들도 많이 나온다. 안 나오면 너 3학년 때 맞은 거 다시 얘기한다. 장난스러운 말투에 웃음이 났다. 고등학교 시절은 순하고 평범했다. 맞을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을 스친 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군대였다. 2005년 강원도 화천의 한 보병부대 신병 훈련소를 갓 마친 도윤은 자대로 전입하자마자 박 병장님이라는 인물을 마주하게 됐다. 첫날부터 기싸움은 시작됐다. 너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야, 도윤아. 내식에 3분 늦었다. 선임 앞에서 시간 늦으면 뒤늦게 인생 배우게 된다. 그 한마디에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박 병장은 철저한 상하 질서를 무기 삼아 도윤에게 행군 내내 방탄모 들고 뛰게 만들고 담요개는 방식 틀렸다고 4번 다시 풀게 만들던 인간이었다. 고참이란 이름 아래 그는 사람을 조종했다. 저녁 후에도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 병장. 도윤은 다시는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문회 날 강남의 한 갈비집 뒷문이 열리고 익숙한 걸음걸이와 어깨 각도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 순간 도윤의 젓가락이 멈췄다. 야, 쫌팽이 아니냐? 야, 이 새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미소까지. 박 병장.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그 자리는 고등학교 동문회 10회 동창들과 있는데 박 병장은 11회, 즉 도윤보다 1년 아래 후배였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정말 박 병장이 맞았다. 군복이 아닌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특유의 걸걸한 말투와 껄렁한 눈빛 그리고 누가 봐도 자기 위주로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태도까지 그대로였다. 박 병장은 익숙한 듯 팔짱을 끼고 자리에 앉았다. 야, 다들 잘 지냈냐? 도윤이는 그때 그 넙대대한 얼굴 여전하네. 주변 친구들 몇 명은 웃었고 도윤은 애써 표정을 지웠다. 속에선 맥주가 아니라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있었다. 한참 후 모둠 술잔이 돌기 시작하면서 야, 근데 우리 다 10회 아니었냐? 누군가 가볍게 꺼낸 말이 분위기를 슬쩍 바꿨다. 박 병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니, 난 10회인가? 11회인가? 근데 뭐 1년 같고 형 동생 따지는 사이인가 우리? 그 순간 도윤의 눈동자가 번쩍였다. 10년을 넘게 속에 쌓여있던 말이 그 짧은 한마디로 정리됐다. 이 자식 내가 군대에서 형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내 후배였다고? 그 자리에서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맥주잔을 비웠다. 그동안 박 병장님이라고 몇 달간이나 깍듯이 모시고 구타까지 당했는데 그 인간은 자신이 후배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선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병장은 여전히 시끄럽게 웃으며 동문들 사이에서 옛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고 있었다. 이제 내가 고개를 숙일 차례야. 자리엔 어느새 소주가 돌고 고기 냄새의 말들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박 병장은 점점 목소리를 키워가며 자기 때 군대가 얼마나 빡셌는지를 떠들고 있었다. 요즘 군대? 너네 알지? 우린 그냥 발로 굴렀다니까. 그치, 도윤아? 야, 도윤이 얘 말 들어야 돼. 내가 얼마나 쪼였는지 알 거야, 얘는. 도윤은 잔을 들고 묵묵히 웃었다. 하지만 속은 점점 끓어올랐다.
내가 너 때문에 꾼 악몽이 몇 년인데 지금은 이걸 무용담처럼 풀고 있냐? 그 순간이었다. 한 친구가 물었다. 야, 근데 도윤이 너 10회잖아. 박병장은 11회 아니야? 그러면 군번도 도윤이가 선배 아니야? 모든 술잔이 순간 멈췄다.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박병장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굳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그는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했다. 아, 뭐 학번이 뭐가 중요해. 군대는 먼저 들어간 놈이 선임이지. 그러자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지. 내가 10회 졸업이면 현역 기준 입영일은 빠르면 2005년 3월. 넌 수능 재수했었지? 그럼 2006년 1월 입대잖아. 박병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했다. 친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짜야? 도윤이가 군번 빠른 거 아니야? 야, 그럼 군대에선 후배가 선임 코스프레 한 거야? 그거 선우임 장난 아닌데? 박병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더 이상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분위기. 도윤은 마지막 잔을 들고 말했다. 난 그때 내가 선임이라 해서 형이라 불렀고 군기도 제대로 받았고 말도 놓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잖아. 그땐 내가 어려서 참았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들 눈빛도 달라졌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박병장을 외면했다. 그리고 박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식당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고깃집 특유의 연기와 연탄 냄새만이 묘하게 떠다니고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다. 박병장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기침을 한 번 했다. 그리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끝을 흐렸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때는 나도 정신없어서 군대에서 뭐 다 그렇게 살지 않나? 하지만 그 변명은 도윤의 분노를 멈추기엔 한참 부족했다. 그랬을 수도 정신이 없었다고? 그럼 너한테 맞은 내 턱은 정신 차리고 맞았냐? 진흙탕에서 방독면 쓰고 기었을 땐 내가 나보다 후배일 줄은 몰랐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다. 억지로 누르고 있던 분노가 문장마다 묻어났고 주변에 앉아있던 동창들도 한 명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박병장은 침묵했다. 그제야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 하지만 도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고 그가 감내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 가벼웠기 때문이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 근데 넌 그걸 실수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자랑처럼 떠들었잖아. 박병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작아졌고 고등학교 동문회 자리에 고참 역할도 더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순간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야, 이게 진짜 군대 서열 반전이네. 야, 박병장. 아니, 박후배. 물 좀 따라라. 그 말에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박병장은 웃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물병을 들어 도윤의 빈잔에 물을 따랐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사과였다. 도윤은 잔에 따라진 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알코올보다 그 물 한 잔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졌다. 박병장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창의 좌중을 휘어잡던 그가 이제는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있었다. 주변 동창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누군가는 쓴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도윤의 등을 두드렸다. 야, 도윤아,
내가 군대 얘기 안 했으면 우리도 몰랐을 뻔했네. 야, 근데 진짜 잘했다. 도윤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속에 쌓여있던 말 한 번 꺼낸 것뿐이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나도 예전엔 이걸 그냥 묻고 살려 했어. 근데 사람은 말 안 하면 계속 억울해지더라. 그 말에 옆자리 친구가 물었다. 근데 너 진짜 그때 박 병장이 너보다 후배인 거 몰랐던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소 막 들어갔을 땐 졸업연도보다 군번이 먼저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보다 학번 위인 줄 착각한 척 하면서 그 말에 또 한 번 술잔이 돌아갔다. 박 병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이제 그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고기를 뒤집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한참 후 자리를 정리하던 도윤은 계산을 마치고 나서 박 병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잘 들어, 박 후배. 나는 지금까지 너를 형이라 불렀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 박 병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에 어떤 반박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고 말했다. 늦게라도 인정한 건 잘한 거다. 근데 기억해. 군대는 계급이 먼저고 인생은 진심이 먼저다. 그렇게 말한 뒤 도윤은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장맛비가 갠 저녁 하늘, 땅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 일은 이미 어제 일이라며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 눈빛,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박 병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그때였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고 메신저 알림창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었다. 박태호. 군번은 빠르지만 학번은 뒤였던 그 사람의 실명이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다. 선배님, 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실 선배보다 내가 후배인 거 신병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다가 내가 나한테 존댓말 쓰는 거 보니까 말을 꺼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땐 내가 나약했고 권위로 사람 누르는 게 내 위치를 지키는 방법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착각 안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선배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도윤은 그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 읽었다. 말투는 군대 때와 달랐고 억지 사과도 아니었다. 물론 지금 와서 무슨 의미냐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치부할 일도 아니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이제 와서 괜찮다고는 안 하겠다. 그냥 늦게라도 진심이면 그걸로 됐어. 잘 살아라, 박 후배. 보낸 뒤에도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가만히 화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도 모르게 작게 웃었다. 그때의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메시지는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리고 진심은 때론 늦게라도 도착하면 의미가 있다. 몇 주가 흘렀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톡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다음 모임은 2차 없이 콜. 도윤이랑 박태호는 이제 볼만하겠네 키읔키읔. 가벼운 농담들이 오갔다. 도윤은 그 톡방을 보다 잠시 웃음을 머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박태호를 박병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냥 태호였다. 별다른 말 없이 관계가 바뀐 건 아니지만
서로의 선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놀랍게도 박태호는 이후 단톡방에서 쓸데없이 큰 소리치는 일도, 과거 무용담을 풀어대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말수가 줄었고 때때로는 도윤이 쓴 글에 조용히 좋아요만 눌렀다. 사람이란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건지도 모른다. 그는 군대에서 고참이었지만 학교에선 후배였고 삶에서는 그냥 인간 박태호였을 뿐이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였는지를 따지는 시간은 지나갔다. 이젠 누가 더 진심이었고 누가 더 먼저 사과할 줄 아느냐가 남는 시대였다. 도윤은 오늘도 회사 점심시간에 톡방을 열어보다가 문득 한 줄을 적었다. 사람 위에 계급 없고 계급 아래에도 진심은 있다. 그 말에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박태호도 말없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잊히지 않는 고참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 못하고 삼킨 기억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게 누구든 어떤 기억이든 늦게라도 말해보십시오. 때로는 진실 하나가 그 사람도 나 자신도 바꾸는 시작이 되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사이다 경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